미국 풍요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한 목적의 상실 때문이라면 말이다. 신문에는 아무런 발표도 없고 월스트리트의 스크린에도 빨간 경고등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심장에서 무언가 깊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소리는 바로 침묵이다. 목적지를 잃은 가득 찬 사일로의 침묵. 3대째 이어온 농부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의 침묵. 이제는 옥수수를 심는 것이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 미국의 농업주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가 아니다. 가뭄, 홍수, 해충, 농부들은 그런 자연의 힘에 익숙하다. 땅이 물을 원할 때나 하늘이 폭풍을 품고 있을 때를 그들은 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르다. 이번엔 하늘에서 오는 폭풍이 아니다. 위에서 그렇다. 명령체계의 꼭대기에서,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세계 무역의 복도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무너지는 건 농작물이 아니라 확신이다. 미국 농촌 경제의 기반은 언제나 단순했다. 심고, 수확하고, 판매하라.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는 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이클에는 일종의 신성한 믿음이 깃들어 있다. 땅을 돌보면 땅이 너를 돌본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당신이 심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당신의 거칠어진 손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정부가 단지 선거용 구호를 위해 등을 돌릴 때는, 지금은 2025년 중반, 미국 농업의 심장부가 삐걱대고 있다. 한때 국가적 자랑이었던 것이 이제는 축적된 짐이 되었다. 몇 주 만에 비워지던 사일로는 천장까지 가득 찼고, 계약서는 햇살 속 안개처럼 사라진다. 트랙터는 멈췄고 화물차는 짐이 없다. 수표는 오지 않지만 고지서는 정확히 도착한다. 이 비극은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땅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그 땅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박처럼 내리꽂히는 일련의 결정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었고, 세계는 즉시 반응했다. 오랜 동맹국 일본은 협상에서 조연으로만 취급받는 데에 지쳐 미국산 옥수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취소하고 캐나다와 손잡았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유전자 조작 GMO, 옥수수는 이제 유럽의 건강 및 추적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농부는 그저 땅을 움켜쥔 채 가슴속엔 불안만 남는다. 이제 옥수수를 심는다는 건 더 이상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다. 매 시즌마다 의문이 커진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지? 아무도 사주지 않는데. 그러나 정말 농부를 짓누르는 건 외부의 버림보다도 내부의 배신이다. 의회는 농업의 필수적인 세금 혜택 갱신을 실패했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Big Beautiful Bill은 사실 긴축 그 자체였다. 농업보험, 식품지원, 재배 장려금 모두 깎였다. 대신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시장이 없어도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걸 알면서도 심어야만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냉혹한 논리. 당신이 상상해보라. 당신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했던 바로 그 땅을 물려받았다. 씨를 뿌릴 타이밍을 몸으로 익혔다. 7월의 비 냄새, 3월의 흙 질감. 달력을 보지 않아도 수확 시기를 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지식이 스마트폰 알림 한 줄보다 못하다. 계약 취소, 공급처 변경됨. 이런 작은 갈등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된다. 심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연료와 비료에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일부 농부들은 자기 밭을 스스로 불태운다. 토양을 되살리려는 전략이 아니라 그저 비용 절감 때문이다. 경웅이 꺼진 채, 사일로 잠긴 채, 시선은 허공을 바라본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고립이다. 농부는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다. 그는 땅과 당신 식탁을 잇는 존재다. 도시와 농촌 사이를 잇는 사람이다. 그는 그 사슬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사슬이 끊겼을 때 누가 그의 비명을 듣는가?
당신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이 일이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옥수수는 어디에나 있다. 당신이 먹는 고기의 사료로, 당신이 타는 차의 에탄올로, 당신이 마시는 청량음료의 감미료로. 미국산 옥수수가 가치를 잃으면 그 여파는 예고 없이 당신 식탁까지 닿는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지만 시스템의 붕괴는 폭발로 시작되지 않는다. 방치로부터 시작된다. 무시된 작은 균열들, 심고 수확하고 나라를 지탱하는 이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그들이 무너질 때 아무도 옆에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농부는 자선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는 존중을 요구한다. 숫자로만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외친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농부를 버리는 나라는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여전히 농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점점 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나라를 먹여 살리는 손이 버려지고 있다.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위에서 내리는 결정이 발에 흙 묻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짓누르고 있다.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 아래 통과된 법이 실제 농민의 삶을 지식인다.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들판에 서서 오늘의 수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키가 크고 황금빛으로 빛나며 흠잡을 데 없이 자랐습니다. 트랙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옥수수를 가져갈 곳이 없다는 것을. 기다리는 트럭도 가공하려는 공장도 없습니다. 서명된 계약서도 없고 매입하겠다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먹거리 더미와 가슴 속에 깊이 박힌 의문뿐입니다. 왜 계속 심어야 할까? 이것이 일리노이를 괴롭히는 현실입니다. 미국 농업의 거인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주는 지금 잔인한 역설에 갇혀 있습니다. 생산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수요는 증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세 글자입니다. GMO. 수십 년 동안 미국 농업 산업은 유전자 조작, GMO, 종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생산적이며 더 수익성이 높은 종자들. 이는 현대화의 약속이었습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 오랜 시간 동안 이 전략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시장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한때 충성도 높은 구매자였던 유럽은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추적 가능성, 관리,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의 논리 속에서 미국산 GMO 옥수수는 더 이상 통과되지 않습니다. BT1년 같은 품종은 더 이상 유럽 항구에서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 소비용도 동물 사료용도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일리노이의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타격을 받은 것은 공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물류 및 산업 중심지 중 하나인 디케이터에서 세계 최대 옥수수 가공업체 중 하나인 ADM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은 거의 조용히 700명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면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라인 작업자, 정비공, 지게차 운전사들에게는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기계는 멈췄습니다. 산업용 사일로는 더 이상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포장 라인은 조용해졌습니다. 매번 취소되는 교대 근무는 점점 더 깊은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미국 농업의 상징이자 일리노이의 자부심인 존 디어도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파종기는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였습니다. 매출은 하락했고 재고는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기술자, 판매원, 엔지니어들은 점점 줄어드는 근무일을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계도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클이 보이시나요? 옥수수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이전엔 5개 주로 화물을 나르던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는 슈퍼마켓 배달을 합니다. 수입은 30% 줄었습니다. 지역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음악 수업과 특별 활동을 포기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줄어든 걸 체감합니다.
동네 식료품점은 침묵을 느낍니다. 마을 전체의 숨이 얕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똑같습니다. 들판은 여전히 초록이고 트랙터는 여전히 노랗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영혼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GMO 품종, 품질 관리, 안정적인 계약, 정확한 납기를 중시하며 캐나다는 미국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신뢰. 유럽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동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까지 미국산 옥수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건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는 그 대가를 모른 채 치르고 있습니다. 우유 가격이 오른 걸 느끼셨나요? 닭고기가 더 비싸졌나요? 달걀 한 판의 가격이 매주 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시작은 잊힌 사슬의 끝, 옥수수가 사일로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료를 더 비싸고 불안정한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허위 정보가 너무 심해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글로벌 문제라고 믿습니다. 단지 시장의 문제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더 이상 미국과 함께 돌아가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지금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이론상 이것은 국가적 위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다른 장면만 보입니다. 대통령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과 공개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싸우는 모습. 농업도, 농부도, 보통의 노동자도 관련 없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미국 정치가 점점 더 농촌 현실과 시민들의 식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SNS에는 밈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 현실의 삶 속에서는 수천 가구가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시스템을 믿는 게 가치가 있는가? 스프링필드에 사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8년째 트럭 운전사였지만 이제는 대형 마트에서 배송을 합니다. 급여는 절반, 딸이 둘. 그중 한 명은 체조팀을 그만뒀습니다. 유니폼 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그녀 말에 따르면 이제 아무도 우리 이웃의 옥수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건 단지 곡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삶들이 결정 하나에 짓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여전히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멈춘다는 건 곧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메아리칩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이 시스템에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을까? 일리노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들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고 아무도 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대비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경고도 지원도 계획도 없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유전자 변형 종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에서는 이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생산성 증가, 손실 감소, 해충에 대한 더 강한 저항성. 예를 들어 BT1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농부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채택했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고 여기서는 거의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을 인간 소비뿐 아니라 동물 사료용도 금지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지닌 옥수수는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추적 가능성, 순도, 출처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큰 간극이 생깁니다. 미국은 세계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바로 수입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때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비유전자 변형, 씨앗부터 추적 가능, 출처 인증서가 붙어 있으며 스위스처럼 정시 배송되는 제품 말입니다. 새로운 농업 시대에는 효율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리노이는 이를 너무 오래 무시해왔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번영과 안정의 상징이었던 아처 데니얼스 미드랜드는 이제 대량 해고를 발표합니다. 70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일한 이들도 있습니다. 기술자, 작업자, 라인 엔지니어, 물류 코디네이터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수요 감소, 국제 계약 감소, 전략적 재조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평생을 바친 공장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군가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세상이 규칙을 바꿨고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장이 멈추면 트럭은 실을 것도 없습니다. 한때 주 경계를 넘나들며 옥수수와 그 가공품을 운반하던 독립 트럭 운전사들은 이제 짧은 거리 운송만 하고 있습니다. 음료, 육류, 청소 용품을 배달하며 수입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었으며 고정 계약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상황은 금이 가듯 퍼져나갑니다. 수입 감소, 지역 소비 감소, 소도시 경제 활동 감소. 내륙 슈퍼마켓이 한산해지고 코너 이발소가 반나절만 운영하며 주유소 할인도 사라진 걸 눈치채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수출부터 생산, 소득, 그리고 일상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옥수수와 너무 적은 사용,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GMO 종자는 물류 시스템, 기계, 비료 공급 계약 관계 시스템, 가족의 일상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품종을 바꾸는 데는 시간, 돈, 공공정책, 기술 지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가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농촌 시스템이 침몰하는 동안 국가적 논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억만장자들 간의 공개 싸움에 누가 정치의 구세주가 될지에 관한 토론회, 토크쇼와 팟캐스트, 그리고 미국 땅을 무시하는 헤드라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사지 않는 곡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국제 시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영향은 당신의 식탁에 은밀히 도달합니다. 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닭고기, 달걀, 우유, 팝콘 옥수수, 탄산음료, 빵, 케이크, 사탕, 주스에 들어가는 옥수수 시럽 가격도 올랐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옥수수를 그런 모든 것과 연결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옥수수는 그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재료로 옥수수가 비싸지면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구조적 불일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수출해오던 것을 수입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속에 손을 담그고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농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변했고 현재 모델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는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닌 공공정책을 요구합니다. 리더십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일리노이는 무능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지난 세기에 통했던 모델의 모든 것을 걸었고 변하지 않는 농촌을 가장한 나라에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이 내용이 옥수수가 단지 농장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의 옥수수가 건강하고 깨끗하며 국제적으로 GMO로 거부당하지 않고 외교적 금수 조치도 없고
금지된 곰팡이나 살충제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안에서 쌓여 썩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칸소 주입니다. 이곳은 매뉴얼대로 옥수수를 재배했지만 거부당한 주입니다. 기술적인 실패 때문도 잘못된 농법 때문도 아닙니다. 농부가 트랙터나 땀, 경험으로 이길 수 없는 적,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아칸소에서 옥수수는 경쟁력이 없을 만큼 너무 좋은 품질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가족들을 파괴하고 협동조합을 한계로 몰아넣으며 한때 단순히 물류 시스템의 한 고리였던 이 주를 미국 내륙 붕괴의 절망적인 상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칸소 옥수수가 팔리지 않는 이유를 알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옥수수 한 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많은 이에게는 숫자일 뿐입니다. 부쉘당 $3, $10. 다른 이들에게는 에탄올 에너지 사료 음식이죠. 그러나 심는 사람에게는 또 다릅니다. 시간입니다. 빚입니다. 가족입니다. 그 가치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무너지면 옥수수만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와 함께 가치를 잃습니다. 2025년 초 아칸소 농부들은 좋은 수확을 기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협조적이었고 씨앗도 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품종이었으며 병해충 발생도 없었고 미국 농무부 USDA의 예측도 견고한 생산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게 수익성 있는 시즌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시장의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산 옥수수가 부쉘당 약 $80를 기록하는 동안 브라질산은 $3.1였고 어떤 경우엔 $2.5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아르헨티나산 옥수수도 물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간단히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 더 비싼 미국산을 사고 더 오래 기다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수하겠습니까? 같은 품질의 제품이 더 싸고 빠르고 까다로운 요구 없이 도착하는데 말입니다. 미국산 옥수수는 비쌌고 더 이상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의 첫 증상이었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 카이로에서 리틀록의 한 수출업자에게 보내진 메시지 한 줄 선적 일시 연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재협상도 없었습니다. 그 수입업자에게 미국산 옥수수는 이미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아칸소의 여러 수출업자들이 비슷한 통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컨테이너는 그대로 남습니다. 남으면 저장해야 하며 저장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다른 원자재와 달리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습기를 머금으며 곰팡이가 생기고 가치를 잃습니다. 리틀록과 파인블러프 대도시권의 창고들은 평균치보다 20%, 25% 이상 옥수수 적체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가 막혔고 뉴올리언스 항구로 가던 도로 운송 루트도 중단되었습니다. 수출이 중단되자 협동조합들은 재고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품이 쌓이면 경제 기여가 멈춥니다. 곰팡이 핀 옥수수가 산더미처럼 버려지는 걸 본 적 있나요? 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결정해서 화물을 통째로 폐기하는 걸 보셨나요? 바로 지금 아칸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이 옥수수를 심은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규칙을 지켰고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세계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역설은 더 심해집니다. 창고에 옥수수가 쌓여 있어도 생산 비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료는 계속 지불해야 하고 기계를 돌리기 위한 디젤비도 월말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트랙터 수리, 토지 임대, 수확 노동자 임금도 모두 계속 나갑니다. 오직 들어와야 할 돈만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격이 옵니다. 나가야 할 옥수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25년 미국은 부족한 주들의 사료 쿼터를 맞추기 위해 옥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옥수수가 썩어가는 동안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는 현지 보조금, 유리한 양자 협정 혹은 단순히 운송비를 포함해도 더 저렴합니다. 비용만 생각하는 미국 산업체에는 이 선택이 당연합니다. 이 순간 아칸소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주가 아니라 국가적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치적 실패나 기후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한 세계에서 경쟁력의 기준이 바뀐 모델 전체가 생존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대량 생산, 고가 기계, 높은 유지비에 기반한 미국 모델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부는 조정하려 했습니다. 재배 면적을 줄이고 내수 시장을 모색하며 수수나 콩으로 다각화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모든 걸 흡수하지 못하며 가격은 계속 하락합니다. 슈투트가르트 근처 한 생산자는 평소 면적의 절반만 재배했음에도 오히려 빚이 더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급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밭을 포기하거나 에탄올 원료로 일부 생산물을 돌리기도 했는데 리터당 받는 가격이 원료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공동체의 중심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자원이 고갈된 협동조합, 실업한 트럭 운전사, 교대 근무를 중단하는 창고, 영향을 받는 소규모 상점, 식당, 주유소, 정비소 등 모두가 도미노처럼 영향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 화면 건너편에 있는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건 나와 직접 관련 없다고. 하지만 관련 있습니다. 옥수수는 당신 저녁 식사의 닭과 돼지 사료에, 탄산음료 감미료에, 팝콘 기름에, 주유소 알코올에, 슈퍼마켓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들어 있습니다.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영향은 보이지 않지만 무자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위험은 쌓여있는 옥수수가 아니라 국가가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칸소는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으며 잘못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 가격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요와 광활함, 농촌 회복력의 상징인 텍사스주는 오늘날 지리 정치도, 씨앗도, 글로벌 시장도 아닌 훨씬 더 본질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은 엔지니어도 CEO도 과학자도 아닙니다. 트랙터를 몰손, 진흙을 밟는 발, 40도 태양 아래 옥수수 자루를 쌓는 힘이 부족합니다. 신문에 이름 한 번 오르지 않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든 노동자가 부족한 것입니다. 2025년 6월 어느 아침 텍사스 남부 라레도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트럭들이 멈춰서고 창고 문이 닫혔으며 작업장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23년 경력의 물류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파업도 고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재였습니다. 그 부재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소리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천천히 돌아갈 희망 없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2025년 초 노동 및 이민 정책 변화 이후 미국 농촌에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강화된 규정, 예고 없는 단속, 지도라기보다 위협에 가까운 공개 발언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있던 많은 이들이 숨었고 불법 체류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작별도 없이.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로 갔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TFWP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개편해 인원을 늘리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며 명확한 계약, 적절한 주거, 의료 접근과 무엇보다 존중을 제공하는 그 나라 말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매니톱에 사는 텍사스 출신 전 농장 노동자는 말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합니다. 여기는 기계 부품일 뿐이었죠. 이 움직임은 텍사스에 물류적 정서적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수확, 물류, 심지어 장비 유지 보수의 기반은 국가가 이름 붙이길 꺼려했던 한 축, 이민 노동력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나자 최고의 자동화 장비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기계는 운전자가 필요하고 곡물은 옮길 사람이 필요하며 밭은 스스로 수확하지 않습니다. 텍사스 옥수수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단 1분기 만에 멕시코로의 흰 옥수수 선적이 15%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상품 부족도 수확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선적 불능, 포장 인증 배송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옥수수가 필요했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캐나다산 옥수수 구매 증가. 같은 기간 멕시코의 캐나다산 옥수수 수입이 8% 늘었습니다. 멕시코는 캐나다산 옥수수를 선택했습니다. 더 먼 거리에서 오지만 정시에 도착하고 서류도 완벽하며 존중받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옥수수였습니다. 이 실패의 크기를 느낄 수 있나요? 하나의 주 전체가 멈췄습니다. 나쁜 수확 때문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장 무시받았던 고리에서 무너진 생산 사슬 때문입니다. 더 불안한 점은 아무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배적 담론은 여전히 붕괴를 숨기려 합니다. 조정기일 뿐 기술이 대체할 것,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지만 밭과 협동조합, 운송업계에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현실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사일로 멈춰선 트랙터, 동결된 임금, 출하되지 않는 옥수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동남부 엘캄포 지역의 한 협동조합은 3주간 지게차 운전사 부족으로 40%의 화물이 정체되었습니다. 3주간 목적지 없는 옥수수, 42만 달러 규모의 계약 불이행 손실, 텍사스 태양 아래 썩어가는 옥수수 사이로 캐나다는 번영합니다. 미국에서 보이지 않던 그 노동자가 이제는 깨끗한 숙소 사진, 건강보험 카드, 이름을 부르는 감독관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물류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입니다. 한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나라조차 신뢰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나라를 일군 손길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년간 텍사스 농촌 카운티에 살던 수많은 가족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캐나다 내륙으로, 일부는 덜 적대적인 다른 주로, 일부는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맥켈런의 한 3대 농부 가족은 모든 것을 팔고 위니펙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캐나다 영주권 증명서를 들며 적어도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레도의 창고들은 계속 텅 비어 있고 멕시코로의 주문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농무부 통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리려 합니다. 텍사스는 자체 생산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답은 명확합니다. 텍사스 옥수수는 국내 소비체인 전체에 공급됩니다. 그것이 멈추면 가격이 오릅니다. 사료값이 오르고 옥수수 기름이 비싸지고 에탄올 가격이 오르는 것은 도미노 효과가 당신에게까지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농촌 위기는 당신이 주유하는 주유소, 쇼핑하는 마트, 반려동물 먹이 가격, 심지어 당신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옥수수밭에 가본 적 없어도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멈춰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과실도 악의도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이것이 바로 미국 농업의 새로운 비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들판은 광활하고 옥수수는 깨끗하며 생산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적 물량 전체가 국제 항구에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옥수수를 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코드, 적절한 습도, 추적 가능성, 정확한 유전자를 가진 옥수수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2년 전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종자 품종을 쓰고 있다면 이미 경쟁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수확물이 완벽하게 포장되고 서류가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 해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노나 지역 농부 마크 젠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대담한 시즌을 계획했습니다. 2024년 심한 가뭄과 폭등한 투입 비용을 겪은 후 2025년은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비료를 할부로 사고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며 관계를 조절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한 구매자에게 200톤의 옥수수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였는데 그 구매자는 국내 시장가보다 30% 높은 가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자의 답변은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차가웠습니다. 업데이트된 기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품종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때 표준이었던 유전 코드가 이제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품질 문제도 오염도 아니고 단지 구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 전체의 생산물이 세계 생명공학 경쟁을 따라가지 못해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미국이 자국 농업 기반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농촌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이후 씨앗 업데이트 기술 지원 농업 개발 예산이 주에서 38%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이름과 결과가 있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농부들은 익숙한 것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작동합니다. 비가 와도 가뭄에도 토양이 바뀌어도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세계가 단순히 작동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기후 혁신, 식량 안전성, 유전 추적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미국 옥수수는 입지를 잃고 있습니다. 국경 맞은편 캐나다는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오로라 DR 품종은 새 국제 요구 사항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가뭄 저항, 습도 변동 저금, 자연 독소 저항, 검사 용이성. 6개월도 안 돼 이 옥수수는 한국, 대만, 중국 일부 지역과 계약을 장악했습니다. 결과는 미국산 옥수수는 거부와 통관 지연이 13% 증가한 반면 캐나다산은 2025년 2분기 만에 국제시장 점유율을 9% 늘렸습니다. 무역 수지는 기울고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여전히 먹이고 사료가 되고 에탄올이 되지 않나요? 왜 거부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현대적이면서도 냉혹합니다. 이제 식량도 지정학입니다. 한국에서 닭에게 먹이는 옥수수는 저탄소 배출, 감사 가능한 데이터, 깨끗한 유전 기록,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옥수수는 좋다 해도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긴장과 생산자의 어깨에 놓인 압력입니다. 문제는 품질이 아니라 적합성입니다. 농부는 세상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수확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심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고 은행 대출 상환을 위해 생산해야 하며 멈추면 파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네소타 옥수수가 거부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 국내 시장에 들어갑니다. 가공업체, 사료공장, 지역 유통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팔립니다. 하지만 이 옥수수는 수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내 평균 가격을 떨어뜨리고 도미노 효과를 만듭니다. 슈퍼마켓 체인에 팔던 농부들은 계약을 잃고 소규모 도축장들은 사료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바깥에서 실패한 옥수수는 안에서도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구조적 자기 파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산 사슬을 내부에서부터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공동체가 이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말입니다. 운영 일수를 줄인 정육점에서 일자리를 잃은 농업기술자에게서 후원자가 파산해 취소된 옥수수 축제에서 로체스터의 작은 식료품 체인은 조용히 추적 가능한 캐나다산 옥수수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캐나다산 옥수수 판매가 현지산 대비 14% 올랐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차이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라벨을 봤다. 요즘은 맛보다 라벨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옥수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충격입니다. 낙인입니다. 지역 옥수수가 더 이상 충분히 좋지 않다는 느낌.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중소농부들을 위한 국가적 유전자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점진적 전환을 장려하는 지원책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최소한의 도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고장난 시스템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내는 바를 느끼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국지적 문제를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모델 전체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위기는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되었고 오랫동안 세계 농업 강국의 대명사였던 미국은 거의 침묵 속에서 시장, 명성, 그리고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 옥수수가 더 이상 과거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것은 과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나라입니다. 명성이 지속의 보증이라 생각했고 스스로 위대하다는 이야기에 너무 의존해 진화를 잊었습니다. 현실,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비하지 못한 구조의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옥수수는 단순한 심기와 수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척도이고 온도계이며 경고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미국의 실패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이며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땅이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비전이 정체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드라마가 아닙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재창조하기를 거부할 때 벌어지는 일의 반영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변화는 옥수수를 단순한 손실이 아닌 경고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썩어가는 곡식 하나하나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신호이자 구조 요청이며 방치된 모든 것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부터입니다. 이 전환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의식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방치를 정상화하지 않고 정보를 얻고 토론하며 공유하고 진짜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들판이 시들어가는 동안 재탕된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의견을 남기세요. 반대라도 좋습니다. 구독하세요.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모든 클릭이 침묵 속에 버려진 이들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기가 현실임을, 저절로 사라지지 않음을, 그리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약속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어버리려는 진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옥수수가 쓰러지는 한 진실은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생각해 주셔서, 견뎌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